써보고 있어요. 자, 이제 개봉을 해봅시다. 개봉기입니다. 아이폰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고 아이폰 X입니다. 매우 비싼 값을 주고 샀고 아직 할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개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돈 열심히 벌면 되죠. 뭐 열심히 벌어봅시다 돈. 네. 그래서 아이폰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지나는 케이스. 저 케이스 먼저 보죠. 약간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휴대폰 모양으로 케이스에 양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폰이라고 여기 옆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시리즈에 대한 그 넘버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면 터치 방식의 검은색이라는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흰색 박스에 검은색 데코가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제 포장을 뜯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장 뜯기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까볼게요. 자, 까는 느낌. 이제 반품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까지도록 이렇게 케이스가.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한 방에 잘리도록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네. 좋습니다. 이제 벗겨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뿅. 제 한 달치 월급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입니다. 네, Designed by Apple California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제 애플 이 휴대폰의 모습을 보면 예전 9버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디자인의 그 휴대폰이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카메라가 평소에는 이제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 게, 세로로 봤을 땐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 게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랫동안 밖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차갑네요. 네, 이런 모양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은 약간 상큼합니다. 예전에 아이폰 7 시리즈 같은 경우 봤을 때 굉장히 크고 투박해서 조금 사용감이 좀 거지 같았는데 너무 큰데 반해서 얘는 딱 잡기 편한 정도의 느낌으로, 아이폰 X 같은 경우 잡기 편한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 비교는 이 정도인데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카툭티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유심칩을 교체를 한번 해보죠. 켜지네요. 좀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켜지네요. 네, 헬로우 라고 나오죠. 스와이프 업 하라고 나오네요. 자, 국가 또는 지역 선택, 대한민국을 눌러줍니다. 언어를 설정 중이라네요. 자, 빠른 시작. 10일이 설치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 가져와 자동으로 로그인하십시오. 아이폰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동 로그인이 되네요. 빠른 시작도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가져와서 켜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노치 디스플레이 정말 보면 볼수록 신경 쓰이네요. 장난 아닙니다. 씨. 설치된 심카드 없음. 새로운 아이폰 설정.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하려면 아이디를 이용하십시오. 오케이. 계속 연결 중. 다른 아이폰을 기다리는 중. 야,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쓰던 아이폰에서 그게 좀 인증이 됩니다. 여기에 암호를 입력하라네요. 네,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야, 그럼 설정을 그냥 바로 가져오는 거야? 대박이네요. 야, 이렇게 해서 설정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네요. 기존에 쓰던 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식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 서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없다고요. 다시 시도. 이게 활성화 버그인가요? 서버 문제라고 하던데 그 서버 문제가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너무 좋아요. 바로 넘어가지네요. 자,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자, 3,000원으로 인식하여 기기를 잠금 해제하랍니다. 자, 설정 방법, 카메라 프레임에 맞추십시오. 그 다음 머리로 원을 그리듯이 모든 각도가 보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딱 보이네요. 좋네요. 제 얼굴이 딱 보여요. 오, 됐다.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움직여 원을 만드십시오. 충분히 밝으니까 괜찮겠지? 설정되었습니다. 애플 아이디 설정 중. 네. 아이디 비밀번호 따로 넣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인증도 되고요. 벌써 안테나가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벌써 이제 유심칩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하드웨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복원하기 전에 백업 업데이트는 뭐지?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해줄 수도 있구나. 복원하기 전에 백업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백업을 업데이트 한다 이거죠. 이게 원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개인정보도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옮아오기 위해서 그냥 이런 기계 간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계 간에서 활성화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암호 코드들이 화면에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승계해주면 굉장히 편리하네요. 와이파이 정보도 다 승계가 돼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어요. 3기계인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완벽합니다. 진짜로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최소한 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개인정보를 업로드 받아두지 않는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은 좀 믿음이 가기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에서 기계로 믿음이 가는 부분이긴 했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문을 한 4-5개씩 이렇게 저는 요 두 손가락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니까 지문도 매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딱 찍어서 업데이트 하니까 그 정보를 이양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네요. 그리고 보통 이 업데이트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야 53메가 밖에 안 되니까 50몇 메가 밖에 안 되니까 부담스러울 건 없고 깔끔하네요. 잠깐 업데이트 된 동안 외형을 좀 볼까요? 앞뒤 그 케이스가 씌워져 있지만 아마 매트 블랙 재질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주년월일 2017년 노벰버라고 되어 있네요. 뒷면이 유리예요. 유리 커버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라 방금 좀 색깔이 변했죠? 잠깐 누렇게 변했다가 지금 주변 환경 광에 비례해서 화면의 화이트 밸런스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립감은 확실히 진짜 나아졌습니다. 이게 아이폰 기본 시리즈 사이즈의 화면은 플러스 사이즈로 아예 완전히 두 개가 합병이 됐어요. 두 개의 어떤 모델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마치 손오공과 손오반이었나요? 5000이었나? 어쨌든 드래곤볼의 두 남자 주인공이 퓨전을 하듯이 두 개가 싹 합쳐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느낌이 이렇게 호환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잘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기가 뜨거워집니다. 아무래도 CPU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지 이쪽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되었어도 하드웨어가 더 좋아졌어도 업데이트되는 속도는 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 보면서 기다리면서 여러가지를 좀 테스트를 좀 볼까요? 측면 버튼 길게 눌러서 아이폰을 켜거나 시리를 활성화할 수 있답니다. 한 번 눌러서 잠자기 상태로 만들거나 깨울 수 있죠. 두 번 눌러서 에어플레이 키를 켤 수 있답니다. 전원 끄기 및 구조 요청은 누르고 있으면 긴급 구조 요청으로 바뀌죠. 이거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이폰 사용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벨소리 무음 스위치나 탭하여 깨우기 3D 터치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할 수가 있네요. 정말 과소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을 했죠. 완료하려면 위로 쓸어 올리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쓸어 올려볼까요? 암호 입력. 백업 복원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백업 복원에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어쨌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 좋아졌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이폰이 폭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제
이 의견과는 달리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60만 원인데 안 좋으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이게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제대로 한번 복원을 해보고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이 케이스를 좀 쓰고 필름을 붙이고 해보도록 할게요. 복원을 하고 있는 동안 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먼지 하나 없이 싹 붙어 들어가는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뻔했는데 거의 살짝 빗나갔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잘 붙였네요. 남은 시간 계산 중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백업에서 복원. 이게 복원이 되고 나서도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다 완벽하게 되는 데까지. 그리고 기본 케이스, 기본 젤리 케이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게 병맛이네요. 와, 이 케이스가 진짜 조조스럽다. 역시 기본 제공 케이스는 쓰는 게 아닌데 그렇군요. 바로 해제가 되네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 아내가 내 걸 이제 이거 보안을 풀겠다고 내 얼굴에 갖다 내 눈 감은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감은 눈은 인식을 못하네. 오, 대박인데? 봐봐요. 눈 감고 한번 인식해봅니다. 감은 눈 인식 못해요. 대박이에요. 너 눈을 떠야 인식해. 오, 대박이다. 그래서 사람 잠잘 때는 인식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복원이 끝나면 다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다 됐네요. 물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또 꽤나 기나긴 시간을 투자를 하게 할 겁니다. 아마도요. 근데 이 보호필름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자, 그 사이에 빠르게 리뷰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슈피겐에서 나온 그 보호 케이스입니다. 저 거지 같은 케이스를 쓸 수가 없어서 바로 구매를 했죠. 저렇게 이상한 케이스를 쓰다가는 정말 이게 사고 나서 휴대폰을 박살내기 전에 내 멘탈이 먼저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폰 10 10주년 폰까지 왔으니까 얘는 2년을 꼭 채워서 써보도록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년 동안 저의 채널에서 휴대폰 리뷰 방송을 보시기 매우 힘드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또 사고 아이폰에서 나왔다 하면 또 사고 리뷰하고 하겠죠. 휴대폰은 진짜 안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인 용돈이 없습니다. 이제 개인 용돈 제로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슈피겐에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이 앞에 액정까지 보호해주는 면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좀 두꺼워진 크기만큼 약간 디자인이 변했네요. 새로 카메라 구멍도 보이고요. 길어진 요 아이폰 구멍 모양의 그 버튼도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사게 돼요. 이 버튼 모양이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두껍고 둔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게 됩니다. 이 케이스를요. 자, 그럼 보호 필름도 붙였겠다. 이 쓰레기 같은 겉 케이스를 버리고요. 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있읍시다. 자, 한번 본 케이스를 아주 쫀쫀해요. 단단합니다. 이게 탱크 케이스처럼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또 막 이렇게 생존할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아니긴 합니다만은 업그레이드가 좀 빠르긴 하네요. 케이스까지 딱 씌우고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에 부분 유리가 기스가 좀 날까 노심초사하긴 했었는데 괜찮네요. 그리고 이 카메라도 딱 들어가네요. 여기에 그 케이스에 딱 들어가서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쿨링이나 지금 무선 충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치 표준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무선 충전기가 있으면 한번 테스트는 해볼 텐데 복원 완료됐답니다. 몇 단계만 더 고치면 된다네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이마를 까고 있었어야 되나? 괜찮습니다. 케이스까지 딱 껴놓고 보니까 옛날부터 쓰던 폰처럼 쓰던 폰인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스와이프 나쁘지 않은데요. 스와이프 잠금 해제. 애플워치를 함께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하죠.
함께 연동 좀 해줘. 트루톤 디스플레이 한다니까. 홈으로 이동 계속. 전환하기. 이제 여기 빠르게 접근하기, 요청하기, 시작하기. 오케이. 됐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 다 복원이 됐지만 데이터는 아직 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라지밴드가 밖에 튀어나온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네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이렇게 로딩하고 있을 때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버벅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쓰던 앱들에 대한 내부 데이터도 다 보관이 되네요. 대박이다. 앱 정보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쌍으로 연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애플워치도 이렇게 뜹니다. 시계를 새로운 아이폰과 쌍으로 연결하겠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요, 연결하세요. 이것도 데이터 좀 걸리네요, 로딩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네, 그런데요. 어쨌든 밀어 올리면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고요. 밀어 올리고 쭉 냅두면 이렇게 스와이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죠. 애플워치는 이렇게 하면 다시 홈으로 가고요. 쓸어 올리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쪽 귀를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오고요. 이쪽 귀를 쓸어내리면 알림 센터가 나옵니다. 오래된 알림이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간단하게 카메라와 이 라이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굉장히 쌈박합니다. 와이파이 환경 내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얘랑도 바로 연결이 될까 모르겠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애플 빠네요 진짜. 보통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배터리 용량이 나오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설정 가서 기기 정보가 들어가는 있을 테니까 와이파이가 아니고 블루투스를 가야죠.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딱 연결이 됐네요. 싹 들어가고 100% 다 차 있는 게 보여지죠?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여기? 네, 바로 연결이 됐다고 표시가 되네요. 여기 이제 그 상태 표시창이 작아졌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네요. 선택적으로요. 상태 표시줄을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친구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잘 되는 게 장점이었는데 연결됨으로 뜨네요. 연결했다가 다시 뺐다가 연결됐습니다. 네, 블루투스가 떴다고 우상귀에 나오죠. 우상귀라니요. 바둑 용어 같네요. 어쨌든 뭐 업데이트가 다 되고 다시 한번 야밤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